제가 요즘에 출퇴근길이랑 잠이 좀 잘 안 올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출퇴근길을 아끼는 방법이고,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뭔가 하거나 기도 애매하고 서 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이제 오디오북이죠. 그 꼭 오디오북을 구매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전자책을 잘 사용합니다. 리디북스 거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읽은 책. 근데 최근에 읽은 책은 읽은 책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방금 하던 얘기랑 이어지는데, 제가 전자책을 쓰면서 참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전자책이 뭐 예전에 보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볼 수 있어서 편하다, 언제든 켜볼 수 있어서 편하다, 물론 이것도 좋고, 전자책으로 볼 수 있어서도 좋다도 좋은데, 최근에 전자책의 또 다른 이점을 깨닫고 많이 활용하기 시작한 게, 그건 한 3주 정도? 많이 활용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그 읽어주는 거예요. 요즘엔 TTS가 발전을 했잖아요. 텍스트 투 스피치죠. 즉 문자 그대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 음성 합성 시스템, 뭐 그리고 또 다른 용어에서 온 거지만 이제 보이스웨어라고 해서 목소리로 이걸 읽어주는 거라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TTS, STT 이렇게 씁니다. TTS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반대로 STT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걸 얘기해요. 둘 다 매우 중요하고, 특히 STT, 우리가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은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성으로 말하는 정보를 텍스트로 바꿔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발달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제가 얘기할 것은 이제 TTS고, 이 TTS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지만, 전자책이 굉장히 저한테 제 인생에는 혁신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컴퓨터를 보는 일을 많이 했고, 심지어 취미도 컴퓨터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뭔가 모니터 화면을 많이 보고, 저는 5, 6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그 오메가3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루테인이라고 하죠. 눈 경련이나 눈 아플 게 너무 심할 때 먹는 보조제. 그 루테인도 이제 주기적으로 먹을 정도로 이제 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뭐 즐겁기도 하고, 애초에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책이라는 것을 또 거기다가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물론 책을 읽기 싫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이 책이라는 것을 보고 읽는 것도 실제로 눈이 피로하긴 하니까, 이제 피로감이 호소되면 당연히 읽는 게 부담이 되죠. 근데 이 TTS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흔들리는 버스, 흔들리는 지하철 같은 데서 책을 보면 사실 소화량이 원래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짬내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뿌듯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책을 언제 따로 읽지라는 거 없이, 야 너는 책을 언제 읽냐라는 소리도 듣기 굉장히 좋은 게 이동 시간이었어요, 원래는. 예전에 눈 건강이 괜찮을 때는. 근데 이제 이것도 혹사를 너무 시키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근데 요즘에 제가 한 3주쯤 전부터 전자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TTS 기능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켜봤어요. 저는 리디북스를 사용하는데, 리디북스에 제가 이미 구독형으로 구매한 책들이 어느 정도 성능인지를 해봤거든요. 너무 듣기 불편한 거 아니야? 당연히 사람이랑 읽어주는 거랑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켜서 TTS로 책을 듣는데, 읽는 게 아니라, 야, 배속 조절도 되고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특정 단어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특정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그냥 허용 범위? 어차피 사람이 읽으면은 사람의 뉘앙스에 따라서 바뀌어 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요즘에는 이제 귀로 들으면서 책을 소화하기 시작을 했고, 지난 시간에 저보고 이제 뭐 읽으신 책 있으면 리뷰해 주시는 건 어떻냐. 근데 뭐 너무 헤비하게 리뷰하진 않아도, 제가 그 정도로 뭐 모든 전문 지식을 제가 전문 지식으로서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쉽게 설명을 한다 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소화한 책은 이제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에요.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책은 이제 어떤 심리학 책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을 업으로 하시는 분께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실제로 질문을 했을 때의 대답이나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설문지에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으로 옳게 보이려는 어떤 의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또 거짓말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제가 뭐냐면 그들로부터 얻은 피드백이나 대답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많은 작업들은 이 거짓말을 말하는 것 때문에 원하는 어떤 내용의 올바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잘 활용했던 부분은 바로 검색어였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검색어 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실제로 예전에는 이 검색 플랫폼이 굉장히 별로였죠. 검색 결과 자체가 너무 별로였으니까. 근데 요즘엔 솔직히 검색하면 검색어를 잘 썼다는 기준하에 이상한 성인 사이트로 막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웬만큼은 정확한 검색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그 검색이 옛날은 내가 친 검색어를 최대한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결과를 정확한 검색 결과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성인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대통령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텍스트 자체에 많이 포함시켜버리면은 그냥 야, 이 사이트는 너가 검색한 그 텍스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이트니까 정확할걸? 이렇게 보여줬어서 옛날 검색 플랫폼 별로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검색 알고리즘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색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안 유저들이 자, 사람이 사람을 앞에 두고 는 거짓말을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심지어는 자기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지만 검색을 하는 순간에는 이 검색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자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바깥에서 보여주지 않는 어떠한 질문, 어떠한 궁금한 것들도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검색어를 입력하기 때문에 검색어 순위 말고 진짜 실제로 검색을 타이핑해서 입력한 그 양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검색하는가, 언제 검색하는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사람들이 검색했는가 같은 것들을 분석하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얻는 경우들도 많았다 라는 얘기도 해요. 굉장히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야 설마 사람들이 이런 걸 찾을까? 같은 것도 상당히 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목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요. 그래서 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내용은 뭐 이 사람이 옳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마지막까지 들으면 전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도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통해서만은 알 수 없는 사실에는 또 다른 예전의 고전 방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얻어야 하는 데이터 또는 얻어야 하는 통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얻을 수 없었던 통찰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 통찰 중에 하나에는 주식시장을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요.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는 책이에요.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책인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냥 말 또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 자체에 대한 그 과다한 신뢰 그러니까 재미 수준 또는 저런 것도 있네로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과도한 신뢰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걸 잡아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할 때 듣는 얘기는 굉장한 가공과 굉장히 지엽적이고 굉장히 한 사람 분량뿐이 안 되는 끼케야 그 커뮤니티에 몇백 명 정도 아무리 몇만 명 가입자여도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원래 떠드는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어느 단체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당연히 사람 대 사람의 대화에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목처럼 이제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처럼 그건 알 수 없지만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밝혀지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과학자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더불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경제학으로 유명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데이터가 과도하게 작은 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 시각을 얻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가볍고 왜냐면은 이 모두가 거짓말한다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하는데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거나 감추지만 검색어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본인이 학계에서도 처음에는 쉽게 인정받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얘기가 초반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성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걸 저질스럽게 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분석가의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화로 하지 않거나 궁금하다고 해서 본인의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인이 어떤 염려가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창에 쳐본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검색창은 누가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내 옆에서 아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그렇게 검색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서 또는 남들이 보지 않는 환경에서 휴대폰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그 검색한 횟수 자체는 거짓이 그나마 적다, 또는 알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기준으로. 그래서 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완전한 정답이다는 당연히 아니고, 본인도 밝히고 있어요. 저자도 마무리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량이 되는 것들을 놓고 보는 것이 왜 주요한가, 또는 어떤 사람의 전적인 해석과 전적인 어떤 그 곡해, 오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밖에 얻을 수 없는 게 없다면, 얻을 수밖에 없다면 활용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의 어떤 대답만으로는 또는 전달만으로는 쉽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감을 잡기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고, 저도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고자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고, 은연중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적인 얘기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전체 중에 한 10% 정도? 왜냐면 데이터 얘기니까 사람들이 뭘 검색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는 나오니까. 그리고 무언가의 자극을 받더라.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채널의 제목을 꾸미거나 이런 영상의 제목을 꾸미거나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포인트인데, 나중에는 그것도 나와요. 그 A/B 테스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제목일 때 많이 클릭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말로 하면은 어그로를 어떻게 끄는 게 클릭수가 많은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무슨 합리적으로 정보를 얻을 거다라는, 자기는 합리적입니다, 자기는 합리적으로 정보를 걸러서 얻습니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닥 믿을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냥 듣고 흘리면 되는 얘기. 그래서 왜냐면 나는 그렇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누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누를 거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면서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오디오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전자책인데, 그 TTS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텍스트를 이제 목소리도 선택이 됩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선택되고 배속도 선택이 돼요. 1배속, 1.2배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편하게 눈이 쉬면서, 제 눈이 굉장히 피곤한데 눈을 쉬면서 이렇게 지하철 이동하는 시간이 제가 왕복 2시간이거든요. 대충 한 80분 정도. 그 시간 동안 한 출퇴근 3번 정도 하니까 4번 정도 하니까 한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좀 얇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책이라고 했을 때의 굵기 정도면은. 그래서 아마 소설류는 TTS로 읽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왜냐면은 대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사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힘드실 거고, 지식서나 어떤 수기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대사가 없는 종류의 책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책이라는 것을 좀 자기가 독서량을 늘리고 싶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흔들리는 버스에서 너무 힘들다,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너무 힘들다, 사람들 막 낑겨서 가는데 그거 어떻게 막 이렇게 들고 보냐, 너무 힘들다, 눈 감고 읽고 싶다 그러시면은 타이머 기능도 있고 하니까 전자책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솔직히 눈 뜨고 있으면 피곤해요, 그 시간 동안. 네, 요즘에 TTS라는 게 영상 1인 미디어 시대에 도네이션 할 때 그 도네이션 내용 읽어주는 TTS뿐만 아니라 그 TTS의 발전이 이런 식으로 독서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접근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책을 좀 열심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십사. 제가 실제로 해봤으니까. 전자책조차도 이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보는 건데, 저는 전자책이지만 그 스마트폰 화면 보는 건데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그냥 귀로 들으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